자, 얘들아, 수학 1등급과 3등급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분명히 고3 때도 3등급이었는데 재수 때도 3등급, 심지어 N수 때도 3등급인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빼는 거야. 분명히 열심히 했을 거야. 자,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3등급이야. 심지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4등급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 자,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3등급을 넘을 수가 없을까? 도대체 왜 이 통곡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을까? 당연히 너희들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니들이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그 방법적인 문제 플러스 열심히의 의미가 사실은 다른 거. 이 열심히의 의미가 다른 건 조금 이제 이 영상에서 좀 맨 끝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보자. 자, 일단 소위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는 학생들, 스스로 나 공부 열심히 했어 라고 자부할 수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는 문제집을 풀겠지? 당연히 어떤 문제집을 풀 것이고 혹은 뭐 시중 문제집 아니면 기출을 풀 수도 있겠지? 프린트를 해서 기출을 풀고 자, 그럼 그 틀린 문제는 보통 어떻게 하지?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은 답지를 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야. 자, 쌤 여기 이해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쳐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해를 했을 거야. 자, 이해를 하고서 자, 이 중에서 최악이지. 그냥 넘어가. 이해를 하고서 그냥 넘어가. 혹은 조금 더 훌륭한 학생은 다시 한번 풀어보겠지. 자, 여기서 더 훌륭한 학생은 오답 노트를 작성할 거야. 그리고 그 틀린 거를 뭐 다시 보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인 거고 다시 안 보는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고. 자, 요 정도가 보통 열심히 한다는 학생들이 하는 어떤 루틴 같은 거겠지. 많은 현역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을 것이고 또 재수생들, N수생들은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 기출을 예를 들어 3개년치 혹은 5개년치 정도는 거의 답과 풀이 과정을 다 외울 정도로 해왔을 거야. 실제로는 얘들 다시 한번 기출 문제 검토하려고 다시 보면 답 풀이 과정 다 기억나지 않아? 다 그럴 정도로 외울 정도로 다 풀어봤잖아. 근데 왜 도대체 성적은 항상 3등급이냔 말이지. 특히 수능에서 혹은 6월, 9월에서.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야.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통곡의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도대체 그 차이는 뭘까? 그걸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뭔가 익숙한 단어들이 써있지? 메타인지, 독해, 재창조. 메타인지는 공부법과 관련돼서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고, 독해는 국어에서 많이 들어봤겠지, 영어나. 그 다음에 재창조. 자, 나도 그랬고, 내가 학창 시절에 이제 학생들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친구들 질문을 많이 받았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많이 해줬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 그리고 또 내가 대학 때 수학 과외를 좀 했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또 지금은 이제 특히 상담을 많이 하니까 지금은 국어 영어를 가르치면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열심히는 하지만 수학의 그 통곡의 벽, 그 3등급의 벽에 가로막혀서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점이 딱 보여. 그게 딱 이 세 가지야. 메타인지, 독해, 재창조.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첫 번째가 독해입니다. 독해. 자, 독해는 국어 독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해설지를 한 줄 한 줄 이제 니들이 답지를 볼 때 볼 거야.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를 할 때. 자, 그때 그 한 줄 한 줄을 비문학 독해하듯이 해야 돼. 비문학 독해하듯이 그냥 눈으로만 쓱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다 파악하고 지나가는 거지. 비문학 독해하듯이 한 문장 한 문장 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을 여기서 특히 넘어갈 때 한 줄 자체의 의미랑 그 다음에 이 줄에서 그 두 번째 줄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갈 때 왜 넘어가는지 그 이유까지 그 논리적인 이유까지 한 점의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어떻게 한 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독해를 해야 돼. 그 해설지를 니들이 검토를 할 때. 자, 그리고 이 한 점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를 계속 뭘로 검증을 해야 되지? 바로 이 메타인지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내가 여기를 정말 여기에서 의심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은지, 조금이라도 뭔가 빠져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예를 들어 쌤께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념책을 조금 더 찾아본다거나,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 되도록이면 나는 이제 옆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쌤께 질문을 해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걸 추천해. 내가 한 점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거를 독해를 했는가. 그거를 메타인지로 계속 검증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독해를 하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해의 영역인 거지. 이게 진짜 이해를 한 거야.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이해를 안 한 거지. 이해를 덜 한 거지. 안 했다기보다. 이해를 대충 한 거지. 한 줄 한 줄 전부 다 한 점의 의심의 여지 없이 했는가 말이지. 그게 아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메타인지의 역할이 어떤 건지 이해가 가? 메타인지는 이제 다른 말로 초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행동하는 거 혹은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야. 나의 초자로. 나를 감독하는 나만의 자아가, 나의 자아를 뛰어넘은 자아가 또 하나 있는 거지. 그게 나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감독하는 거야. 그게 메타인지란 말이지. 자, 그게 내가 독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한 점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한 줄 한 줄 다 넘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지를 검토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재창조. 재창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개념일 수 있는데, 이건 내가 그냥 말을 하는 개념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문제에 처음에는 접근을 하겠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도출할 거야. 자, 요거를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도 똑같이 하겠지. 자, 요 접근의 과정을 너희들이 이 문제를 다음에 봤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어떤 문제의 단서라든가 단초, 어떤 시발점, 실마리 이런 것들을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도 찾아낼 수 있느냐. 찾아낼 수 있느냐. 찾아낼 수 있느냐. 뭐라기보다는 자, 기억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 기억해낼 수 있느냐가 아닌 건 아닌데, 기억에 어느 정도 의존한 것도 맞아. 근데 기억해낼 수 있느냐보다는 다시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에 가까워. 그러니까 기억해낼 수 있느냐는 기억력이겠지. 찾아낼 수 있느냐는 내 능력이야. 나의 독해력, 나의 추론 능력, 이런 능력인 거지. 한마디로 능력치를 내가 계속 검증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도 메타인지가 이제 적용되는 거야. 내가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복습할 때도 이 문제 해설지를 내가 독해하면서 이제 이해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문제의 적합한 풀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 방식의 단서 혹은 단초 내지 시발점, 이 실마리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지. 그 다음 풀이 과정도 마찬가지야. 역시 자, 일단 접근을 했다고 치면 그 풀이 과정을 내가 이것도 역시 기억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물론 기억에 어느 정도는 의존하는 게 맞습니다. 기억과 무관하진 않은 거야. 기억도 관련이 있어. 근데 기억해낼 수 있는가 보다 사실은 내가 이 풀이 과정을 재창조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예를 들어 재수생, N수생들은 기출문제, 답, 풀이 과정 웬만큼 다 외우고 있어. 근데 똑같잖아, 점수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재창조해낼 수 있느냐. 접근 방식을 내가 다시 찾아내서 그 단서, 단초, 시발점, 실마리를 찾아내서, 그리고 그 문제에 적합한 풀이 과정대로, 논리적인 풀이 과정대로 내가 다시 구성해낼 수 있는가, 다시 재창조해낼 수 있는가, 이 능력을 내가 계속 검증하면서 풀이를 하는 거지. 그게 되면 답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겠지. 자, 여러분,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내신은 무슨 싸움이지? 기억을 얼마나 빠르게 해내냐의 싸움이지. 기억을 잘하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이게 가능해. 왜? 범위도 적고 단기적이니까. 그지? 근데 수능은 그게 아니야. 수능은 범위도 엄청나게 많고 장기적이지. 장기적이니까 기억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지. 기억만으로는 도저히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 실마리를 잘 찾고 단서, 단초, 시발점, 실마리 이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서 그 찾아낸 단서를 바탕으로 풀이 과정을 재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거 재창조하는 거야. 알겠나? 자,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기억한 게 아니야. 물론 기억에 도움은 받겠지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재창조하고 재구성한 거야.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순전히 기억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기억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 거의 이 재창조 기능 덕분에, 재창조 능력 덕분에 1등급을 받는 거야. 이걸 계속 수련해왔기 때문에. 그럼 이 재창조 기능에서는 메타인지가 어떤 기능을 할까? 메타인지는 뭐 하는 거다? 계속 나 자신을 감시하고 검토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실마리, 단서, 단초를 내가 찾아낸 건지 기억해낸 건지를 평가해보는 거야. 내가 이게 찾아낸 건지 단순히 외운 걸 기억해낸 건지. 자, 그게 당연히 검증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썼던, 혹은 내가 학생들한테 쓰라고 이제 강조하는 방법은 뭐다? 예를 들어 짧게는 하루 이틀, 혹은 3일 정도가 제일 좋아. 혹은 일주일, 혹은 2주일. 그 정도 후에 다시 이 문제를, 니들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자, 원래 내가 틀렸던 문제를 두 번째 다시 풀 때, 혹은 세 번째 다시 풀 때, 생각보다, 예를 들어 내가 접근도 못했던 문제야. 그런 문제들은 내가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본다고 해서 이걸 내가 다시 풀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기억해내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기억은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때 내가 찾아낼 수 있으면 그건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겠지.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는 거야. 풀이 과정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걸 기억해낸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제대로 재창조해낸 건지. 자, 그러려면 뭐가 바탕이 돼야 되겠어? 아까 했던 그 독해 과정이 바탕이 되어야 이 재창조가 가능하겠지. 독해에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한 줄 한 줄 한 줄을 그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창조할 수 있으니까, 재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해되면 예를 들어 단계를 건너뛰고 원래 해설지에서는 10줄이었는데 내가 풀이하는 거는 5줄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수학 1등급과 만년 3등급의 차이를 알아봤어. 그러면은 이제 1등급이 하는 방식대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걸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러니까 정답은 알고 있는데 이게 연습하는 방법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이걸 실천하는 게 힘들어. 왜냐면은 굉장히 힘이 들거든. 자,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봤어. 그래서 사실상 답이 외워져 있어. 혹은 풀이 과정도 어느 정도 기억이 돼 있어.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 자, 봐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냐면은 아무리 기억이 되어 있더라도 다시 단서를 찾아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내가 단서를 찾는 행동을 하는 거지. 찾아내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고, 풀이 과정도 내가 속으로라도 친구한테나 혹은 인형한테도 괜찮아. 아무튼 속으로라도 설명하는 것처럼 풀이를 쭉 내가 재구성해보는 거야. 이들이 아무리 기억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 기억되어 있지 않을 거야. 사실 그 풀이 과정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근데 분명히 어딘가 빵꾸가 날 거야. 재구성을 못해내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혹은 재구성을 했는데, 왜냐면 어느 정도 기억은 돼 있으니까 분명히 쓰긴 했는데 그건 기억해서 쓴 거고, 이게 왜 그런지는 명확하게 설명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다 잡아내란 말이지. 분명히 있다. 아무리 5번 풀어봤어도, 아무리 기억이 다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이게 기억은 나니까 풀려. 근데 이 이유는 설명 못해. 분명히 공부할 때 이거 왜 이 줄이 이렇게 쓰이고 왜 그 다음 줄로 이렇게 넘어갔는지 다 니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갔을 거야. 근데 다시 재구성해보라고 하면은 이 줄을 쓰긴 하지만 이게 왜 그런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 거의 없을 거야. 3등급 중에는, 만년 3등급 중에는 진짜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첫 번째 다시 단서를 찾아내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마치 애기랑 니들이 술래잡기를 한다고 해봐. 그럼 애들이 어떻게 숨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뻔히 보이지? 뻔히 보여. 답은 다 안단 말이야. 근데 마치 이제 애기랑 노는 신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면서 마치 애기들을 찾고 있는 그런 연기를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야, 찾았다라고 하면서 애기를 놀라게 하지. 그러면서 애기랑 노는 거잖아. 마치 그런 식으로 내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이게 단서였나? F 프라임 X가 단서였나? 이런 식으로 단서를 막 찾아내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단서를 찾아보란 말이야. 내가 생각해내는 것처럼, 찾아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풀이를 재구성할 때는 그 풀이를 하나하나 다시 써보면서 내가 정말 이걸 이해하고 넘어간 게 맞나?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 줄 다음에 이 다음 줄이 나오는 걸, 혹은 이 줄 자체를 쓰는 걸 내가 설명해낼 수 있는가? 이걸 계속 해보면서 하란 말이지. 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이건 특별해. 왜? 힘들단 말이야.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지금 딱 생각해봐도 힘들겠지. 왜냐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손이 나온 대로 푸는 게 아니라 머리를 계속 써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이거를 다시 찾아내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독해하는 과정에서 계속 뭘 써야 되는지 계속 메타인지를 써야 된단 말이지.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검증하면서, 자,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이걸 계속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기출 3개년 혹은 기출 5개년, 내신이라고 치면은 문제집 한두 권 정도, 한두 권 정도를 가지고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완전히 완성이 됐다 싶으면은 더 많은 문제집을 이제 풀어보는 거야. 그거는 괜찮아. 왜? 그렇게 해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릴까요? 왜냐면은, 자, 그 문제집 한두 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봤어.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비슷한 문제들을 푸는 게 이제 쉬워지는 거야. 왜냐면은 그 기본이 되는 그 3개년, 5개년 혹은 요 범위의 한두 권의 문제집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해야 되잖아.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내가 설명한 대로. 그러면은 그 비슷한 문제에서 단서가 그냥 보여. 그냥 찾아져. 그냥 찾아지고 풀이도 쫙 나와. 정말이야. 이렇게 반드시 한번 해보면 정말 내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3등급의 벽이 거짓말처럼 무너질 거야. 자, 근데 그게 절대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힘든데 정말 그건
반드시 넘을 수 있게 해줄 거야. 힘든 만큼. 여기까지.